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학생 여러분. 이제 중간고사랑 이제 시험도 잘 보셨을 거고요. 제가 이제 오늘은 여러분들과 이제 9주차 녹음을 준비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한 학기 오리엔테이션 시작한 게 뭐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중간고사도 마치고 여러분들과 이제 벌써 9주차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벌써 이제 여러분들이 9주차 수업인 10월 말에 이 강의를 들으시게 될 텐데 이제 벌써 날씨가 좀 많이 차가워지고 있고요. 아침에 벌써 뭐 강원도 쪽에는 눈도 내렸다라고 그러고 얼음도 얼었다라고 그러고 예년과는 좀 많이 달라지는 어떤 날씨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2학기이시고 또 곧 졸업을 앞두고 계셔서 아마 제가 이제 여러분들 그 답안을 보내주셔서 일일이 뭐 시간이 나는 대로 다 이제 답글도 달고 했습니다만, 제가 이제 중간고사 평가를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좀 진행을 해보면서 여러분들이 과연 어떻게 이제 학기를 좀 마무리하는 것이 좋을까, 그 다음에 벌써 이제 전문학사 과정을 좀 맞춰가는 과정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마지막까지 좀 유종의 미를 거두시고, 그 다음에 대학에 오셔서 우리 대학에서 함께 공부하시면서 과연 2년 동안 어떤 것들, 목표한 바들을 좀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방법들이 어떤 게 있을까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혼자서 고민도 좀 진행을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학생 때는 좀 열심히 놀고 또 열심히 공부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래서 뭐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 라떼는 말이야 라는 말은 뭐 하지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후회 없이 열심히 또 지내시기를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학생이시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배운 어떤 지식들 아니면 혹여 이제 전공이 나중에 이제 뭐 진학을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고 아니면 현장으로 나가시는 분도 또 계실 수 있습니다만 꼭 그 사회복지 전공을 하셔서 사회복지 현장에 나가셔서 전공에 맞는 일을 하신다라기보다는 이제 다양한 어떤 직업의 선택을 하시게 될 거고요. 다양한 경험을 하시게 될 건데 그러한 과정에서 지난 2년 동안에 열심히 하셨던 그런 성실한 자세들, 성실한 모습들, 그리고 친구분들, 학우들과의 어떤 사회성을 증진시키고 좋은 관계들을 맺으셔서 여러분들이 전문학사 과정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대학에 들어오셨을 때 꿈꾸셨던 그리고 이루고자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조금씩 한번 정리해 가시면서 그 꿈들을 좀 잘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들을 좀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수업을 시작을 하면서 그런 당부의 말씀 아니면 이제 중간고사 평가를 하게 되면서 들었던 여러 가지 생각들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자, 지금까지 저희는 이제 본래 수업을 좀 돌아와서 말씀을 좀 이제 수업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회복지 정책론을 함께 공부를 하면서 이제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그 중간고사 이전에 시작 오리엔테이션을 거쳐서 이제 사회복지 정책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다뤄야 될 기초적인 부분들, 뭐 사회복지 정책의 개념이라든가 가치, 또 이념, 그 다음에 이론과 함께 이제 사회복지 정책의 어떤 역사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왔습니다. 물론 다른 과목들 지역사회복지 실천에서 실천론 또는 뭐 다른 여러 가지 공부를 해보시면서 함께 공부했던 중첩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이제 특히나 이 부분에서는 이제 정책과 관련돼서 그런 사항들을 좀 함께 공부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회복지 정책이라는 게 어떠한 사항들로 구성되고 있는지 구성 요소에 대해서 제 2장에서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즉 그 사회복지 정책의 공급 주체와 이제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회복지에 대한 다양한 급여 형태, 그런 것들과 함께 이제 전달 체계가 어떻게 되어 갖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공부를 했고요. 바로 이제 중간고사 전까지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 이제 사회복지 정책에 필요한 재원 조달, 금전적인 재원들을 어떻게 만들어서 과연 그 사회복지 정책들을 행정을 펼쳐 나가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그 만들어진 재원들을 어떻게 나누어서 잘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미칠 수 있도록 잘 배분을 하는지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즉 사회복지 정책에 대해서의 기초적인 부분과
또 하나 정책에서의 구성 요소가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이렇게 공부를 했고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중간고사에서 평가도 일부 포함되어서 평가를 함께 진행을 해 왔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좀 필요한 부분들이 공부를 같이 해나갈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제 사회복지 정책의 형성, 사회복지 정책이라는 건 과연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이제까지 사회복지 정책이라는 게 어떤 개념이나 가치들, 그 다음에 사회복지 정책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공급주체나 대상이라든가 아니면 재원들은 어떻게 만들었는지, 또 그러한 재원들을 어떻게 쓰는지까지를 공부를 했다라 그러면 앞으로 이제 그 제7장에서부터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그 사회복지 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을 과연 어떻게 만들어 나갈 거냐, 어떻게 만들어져 나오고 있던 거냐. 사회복지 정책의 역사에서도 공부를 하셨던 것처럼 실제로 이제 1600년에 이제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구빈법을 만들어 나가면서 실제로 법제화되고 정책의 어떤 기틀을 갖추어 나갔다라고 이렇게 공부를 해왔는데요. 실제로 그 1601년에 엘리자베스 여왕이 영국에서 구빈법을 만들게 된 그 이전에도 그러한 필요한 사항들을 많은 지역사회 내에서 아니면 국가사회 내에서 아니면 그 해당 시대의 봉건사회 내에서 그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는 뭐 농부라든가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대해서 어떻게 그분들을 위한 또 우리가 귀족층들은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욕구들을 계속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욕구들을 어떻게 함께 잘 풀어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한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가 요즘 이야기하는 이슈화 만들고 어젠다를 형성을 해서 그런 것들을 해소해 나가기 위한 어떤 행정적인 방편들, 제도적인 법적인 어떤 방편들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나가기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사회복지 정책으로 구현되기 시작을 하는 거고, 그러한 일련의 과정을 사회복지 정책의 형성이다 또는 형성 과정이다라고 학문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회복지 정책의 형성 과정과 그 다음에 8장에서는 사회복지 정책이 만들어진 사회복지 정책을 그럼 어떻게 분석을 해낼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9장에서는 만들어진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어떤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7장이고요. 사회복지 정책의 형성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회복지 정책의 형성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회복지 정책의 형성 과정의 모형들을 모델링들 한 많은 학자들의 다양한 주장들을 함께 공부하면서 과연 사회복지 정책의 형성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사회복지 정책의 형성 과정과 사회복지 전문가들의 어떤 역할들, 어떠한 위치 자리매김을 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책의 형성과 관련되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복지 정책 형성이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어떻게 될까요? 사회복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이렇게 뚝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도 주지하시는 사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잠깐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의 구빈법이 시작된 과정에서부터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사회 내에 존재하고 있는 구성원들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 상태들이, 즉 욕구 불만인 상태가 계속되고, 또 그러한 과정에서 개인들의 문제나 또 혹은 이러한 것이 사회 문제로 점점 변화돼 가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한 사회 문제가 점차적으로 여론을 바탕으로 공공의 개입을 필요로 할 때 비로소 이제 사회복지 정책이 만들어진다라고 이렇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때로는 갑자기, 때로는 오랜 시간, 기존의 문제 해결 방식이 아닌 또 새로운 어떤 문제 해결 방식들을 만들어가기 위한 어떤 사회 프로그램이나 사회 제도들이 만들어지는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형성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사회복지 정책 형성이라는 것들을 한번 정리해서 보면,
사회복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독자적인 존재 양식을 갖춘 정책으로서 국가나 민간 조직에 출연하는 이런 일련의 전체 과정들을 바로 사회복지 정책의 형성이다 또는 형성 과정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그 출연 또는 뭐 발달 과정 또는 사회복지 정책의 결정 과정이다 라고 이렇게도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출연 또는 뭐 결정 과정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대략 이제 형성 과정에 비해서는 형성 과정이라고 설명하는 어떤 이런 단어의 의미보다는 조금 더 좁은 의미로 국가 내에서 또는 조직 내에서 사회복지 정책을 논의하고 독립적인 정책을 만드는 과정들을 보통 결정 과정 또는 출연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형성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왜 이제 이 사회복지 정책의 형성이란 의미를 하고 있냐면 결정 과정이라는 것보다는 좀 더 큰 의미로 일련의 작은 그 국가에서 어떤 아니면 중앙행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기 이전에 사회에서 개인들이 또는 지역사회나 작은 조직들이 또는 집단으로 모여서 사회복지 정책이 없는 상황에서 아니면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어떤 그런 문제들이 개인이나 또는 지역 사회의 어떤 사회 문제로 인식이 되고 또 이러한 공공의 관심을 받게 됨으로 인해서 국가 조직 내부에서 어떤 이러한 문제를 다루기 위한 정책들이나 법적인 또는 제도적인 어떤 형성 과정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을 바로 이제 형성 과정이다라고 의미를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결정 과정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넓은 의미로 쓰이고 또 시간적으로도 또 그 다루고 있는 범위도 훨씬 더 넓은 과정이다, 넓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성 과정이다, 형성 또는 사회복지 정책의 형성 또는 사회복지 정책의 형성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의미를 좀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표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이제 사회 문제라고 하는 것들이 처음 발생을 하는 거죠. 이제 이슈가 되는 건데요. 이게 사회 문제가 발생하는 개인의 어떤 문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개인이 속한 어떤 작은 조직들 또는 집단의 어떤 문제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욕구 불만들이 또는 새로운 욕구들이 형성이 되기 시작을 하고 이렇게 작게 시작됐던 어떤 그 욕구 문제들이 점점점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공동으로 느끼는 어떤 부분들이었거나 아니면 지역사회 또는 국가 내부에 어떤 사회 변화의 흐름에 따라서 새롭게 발생되고 있는 욕구들이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대다수를 차지하게 되는 어떤 이런 사회 문제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회 문제로 발전된 어떤 문제들이 이제 공공의 어떤 정책의 의제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뭐 사회적 이슈다 또는 어젠더다 아니면 이렇게 표현들을 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지역사회의 작은 사회적 이슈였다가 공공의 어떤 의제로 쓰이고 이게 나중에는 지역사회를 책임지고 있는 그 포함하고 있는 어떤 국가의 공식적인 정부의 어떤 사회 문제 어젠다로 채택이 되는 거죠. 그것을 이제 우리는 정책 의제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으로 정부에서도 어떤 우리 국가에 소속된 국민을 위한 어떤 국민들의 욕구가 불충분되어 있는 어떤 이런 문제들이 좀 많다라고 인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 또 이러한 욕구 불충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책적인 어떤 대안들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보통 정책 문제를 좀 채택을 하게 되고 정부의 의제를 이제 정책의 문제로 채택을 하게 되고 이 채택되어 있는 정책의 문제를 정의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나 목표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서 이제 최종적으로 정책의 목표를 설정한 후에 이 정책의 목표를 실천하기 위한 우리가 보통 사회복지 현장에서 프로그램 아니면 서비스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고 그걸 우리는 이제 정책 대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다양하게 만들어진 정책 대안들을 비교하고 분석해서 최종적으로 정책들을 만들어내게 되는 정책을 결정하게 되는 거고요. 이 결정되어 있는 정책을 가지고 이제 실제로 집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정책에 대한 결과들을 갖게 되는 거고요. 이 결과를 가지고 평가하고 그래서 이 평가를 통해서 어떤
피드백을 환류하는 과정들. 예. 그래서 그 중간에 이러한 그 평가 과정들은 여러분들 잘 주지하고 계시는 바와 같이 매 중간중간마다 정책 결정은 바르게 됐는지, 대안의 형성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들의 의견들을, 국민들의 의견들을 수렴해서 잘 만들어내 있는지에 대해서 수시로 예, 그 평가에 관한 그 서베이 조사들을 좀 실천을 하게 되는 거고요. 또 마지막으로 최종 정책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그 결과 만들어내 있는 정책 대안들이 잘 좋은 결과를 가지고 왔는지, 또 필요하다라 그러면 좋은 결과는 계속 발전시켜 나가서 이제 법제화되고 지역사회 정책으로 자리잡매김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을 때는 다시 필요한 곳으로 환류해서 제때 좀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어떤 방법들, 그러한 개선을 통해서 사회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어떤 부분들이 바로 이러한 전체의 일련의 과정을 바로 우리는 사회복지 정책의 형성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성 과정, 사회복지 정책을 형성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하나 사회 문제를 인식하거나 정책의 의제로 만든다거나 아니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어떤 단순한 하나의 과정들이 아니라 이러한 일련의 과정, 개인의 아니면 지역사회 작은 문제들이 쌓여서 조직의 사회의 문제로 되고, 이러한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행정부의 제도적이고 법적인 어떤 일련의 과정들을 바로 사회복지 정책의 형성이다라고 이렇게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사회복지 정책의 정책 형성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왜 우리가 이런 형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느냐 하는 것들을 좀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그것이 바로 사회복지 정책 형성 과정 학습의 의미다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회복지학과에서 왜 사회복지 정책의 형성 과정을 학습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것들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어떤 질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회복지 정책의 형성 과정을 학습하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 첫 번째로는 사회복지 정책이 형성되는 전체적인 과정을 이해하는 것은 사회복지 전문가, 실천 전문가로서의 기본적인 학습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러한 사회복지 정책, 사회복지 전문가들은 사회 문제에 대한 아니면 욕구가 부족된 불충분한 어떤 클라이언트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만나게 된 클라이언트들이 법적, 제도적으로, 즉 전달체계 내에서 국가의 전달체계 시스템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보호받지 못한 분들에 대해서는 제도 안으로 들어와서 법 제도 안에, 법 테두리 안에서 받을 수 있는 어떤 서비스들을 다 받게 됨으로써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게 되고 또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과정들이 사회복지 전문가들께서 진행해 나가는 일이시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일들을 하실 수 있으려고 그러면 바로 이러한 사회복지 정책을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다음에 내가 하는 일들이 어떤 과정에서 진행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러한 과정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회복지 정책이 형성되는 과정을 학습하는 의미는 바로 이러한 기본적인 전문가로서, 사회복지 전문가로서의 기본적인 소양에 들어간다, 전문적인 지식에 들어가는 부분이다 라고 설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 실제로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서 사회복지 현장에서의 실천을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러한 사회복지 정책이 어떠한 과정과 또 어떠한 배경에서 만들어졌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바로 사회복지 실천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바탕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 학습의 의미 두 번째는 사회복지 정책 형성 과정을 학습함으로써 사회복지 정책의 목적과 그 기능들을 명확히 할 수 있고 명확히 이해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배경에서 정부나 또 민간 사회 조직이나 아니면 사회복지 정책을 기관들이 그런 사회복지 정책들을 입안해서 형성을 해서 법률로 만들어냈는지, 또 이러한 법률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지,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그 사회복지 정책의 어떤 목적 그리고 기능적인 어떤 바라고자 하는 바,
실천하고자 하는 바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함으로써 사회복지 프로그램과 실천을 통해서 정책이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에 적절히 맞추어서 실천 현장에서 그 목적에 맞도록 실천을 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그러한 방향으로 효과적이고 또 효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또 기반이 되기 때문에 사회복지 전문가들이 바로 이러한 형성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사회복지 정책을 둘러싼 사회적 이해관계의 집단들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들 간에 어떤 역학적 관계가 존재하는지를 분석할 수 있는 어떤 시야들, 관점들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잘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사람이 모이면 집단이 되고요. 이 집단이 다양한 집단이 모여서 그 집단의 갈등 속에서 아니면 그 집단이 가지고 있는 욕구 충족을 하기 위한 방법들, 그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가 보면 사회적인 어떤 역학관계들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또 그러한 역학관계들 때문에 갈등을 겪기도 하고 협력하기도 하고 또 반목하기도 하고 또 그러한 것들이 대립관계에 서기도 하고 바로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서 정책들을 만들어지게 정책을 입안하고 실천 과정에서의 그런 과정들이 다 녹아들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실제로 정책을 만들어가는 시간들은 굉장히 시간들이 오래 걸리기도 하고요. 때로는 아주 오래 걸리기도 하고 또 그러한 어떤 범위 어디까지 혜택을 줄 거냐에 대해서도 다양한 어떤 이해 집단들 간의 알력이나 역학적 관계가 형성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특정적인 어떤 사회복지 정책에 연관해서 사회의 어떤 집단과 계층이 1차적인 수혜자가 되고 또 어느 정도 사회복지 정책과 연계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어떤 그런 역량들을 키울 수 있는 과정이 바로 사회복지 정책의 형성 과정을 공부함으로써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사회복지 정책의 형성 과정을 학습함으로써 앞으로 이 문제와 연관한 프로그램의 본질을 이해하고 또 유사한 또 사회복지 정책의 수립에 관한 전략적 또는 실천적인 어떤 유용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 얻어낼 수 있다는 거죠. 즉 이러한 그 사회복지 실천가들은 사회복지 정책의 형성 과정에 대한 지식을 획득하거나 특정의 형성 과정에 대한 사례 연구를 통해서 새로운 사회복지 정책을 형성해가는 또는 사회복지 정책을 수립하는 그러한 방법론들을 익히고 배워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비슷한 사례에 현재 그 지역사 A란 지역사회에서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어떤 그 해결하기 위한 어떤 정책을 만들어가는 과정들을 한번 겪어봤다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비슷한 다른 문제가 생겼을 때 또는 다른 지역사회에 포함되어 있었을 때 그러한 문제들, 동일한 문제에 대해서 어떤 그 진행 과정, 사회복지 정책 형성 과정들에 대해서 형성하기 위한 어떤 일목요연한 방법들을 공부할 수 있고 경험을 가지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것이 바로 이러한 정책의 형성 과정을 학습함으로써 얻게 되는 어떤 그런 의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사회복지 실천가는 기존의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가진 한계를 정책의 형성 과정에 투입할 수 있는 어떤 역량을 구비하는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되게 많은 그 사회복지 실천가 선생님들이 물론 이렇게 사회복지 정책을 입안하거나 하는 그러한 분야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아니면 필드에서 직접 클라이언트를 만나고 또는 공공기관에서 어떤 법적 제도적인 서비스들을 실천하는 그런 어떤 분야에서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실천하고 계시는 많은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만나게 되는 어떤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기존의 사회복지 프로그램과 제도가 가진 한계를 극복해서 클라이언트의 행복을 충족시켜주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드리고 또 클라이언트가 문제라고 하는 어떤 클라이언트의 욕구 부족 부분들을 니즈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클라이언트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어떤 대안적인 정책들을 만들기 위한 현장에서 느껴서 현장에서 직접 겪어서 만들어 놓은 어떤 제안들이 가장 클라이언트에게 가까이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책을 하고 이론적으로 정책을 만들고 거시적인 어떤 프로그램을 만드는 눈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클라이언트와 직접 만나고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정책에 만들어져 있는,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정책들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점들이나 아니면 발생되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책들이나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떤 또 다른 대안점 또는 개선점들이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과정을 공부함으로써 이러한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서비스나 프로그램 또는 국가의 어떤 사회복지 정책에 대해서 정책적인 어떤 대안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 또 이러한 정책들을 적절하게 목적에 맞도록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량들을 키워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사회복지 정책의 형성 과정을 학습함으로써 얻게 되는 어떤 큰 의미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전에 아까도 수업을 시작을 하면서 말씀드린 것 같아서 사회복지 정책의 개념들, 의미들을 공부를 했고, 또 사회복지 정책의 외국과 우리나라에서의 발전적인 어떤 역사들을 공부를 하고, 또 사회복지 정책에서의 구성 요소들, 네, 즉 공급 주체와 대상들, 또 그 다음에 재원 조달의 문제, 급여와 전달 체계의 문제, 재원의 배분 문제들, 실천적인 어떤 부분들을 배웠다라 그러면 지금부터는 조금 더 큰 의미의 사회복지 정책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의 평가는 어떻게 하는지, 좀 더 거시적인 눈을 키워서 현장에서의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이론과 기본적인 지식과 포함해서 앞으로 지역사회 내에서 만나게 될 다양한 클라이언트나 또는 집단들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이고 법적인, 그리고 정책적인 어떤 방법들을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바로 사회복지 정책의 형성 과정이다 또는 형성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이어서 여기까지 1교시를 하고요. 이어서는 사회복지 정책의 형성 과정은 어떤지에 대한 다양한 모형들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뵐게요.